미션을 그 어떤 물건 정해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어, 그거에 대해서 뭐 낙찰까지 입찰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미션 혹시 없으셨는지 아, 궁금한데요. 있었어요. 저희도 아, 있었어요. 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까지 가신 거죠. 그리고 네네. 네네네. 저희도 이제 그거를 처음에 이제 맡으면서 이제 진인사 대천명 팀별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진인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의 물건 다가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가 될 만한 거를 골라보라 했는데 사실 물건 고를 때부터 이제 과연 우량 물건을 고를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이제 골랐는데 그게 이제 그 우송대학교라고 대전에 있는 쪽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근처니까 이제 학생들 주로 하는 다가구였는데 그쪽이 좀 약간 2003년 정도 돼가지고 좀 오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들이 다 거의 다 선순위이긴 했는데 다 이렇게 그 최저가 이상 쓰면은 다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약간 실전처럼 이렇게 좀 해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동생이 14기였는데 동생이 그런 얘기를 얼핏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이 스파레주가 그러니까 동생은 사실은 이제 저기 그 이렇게 옛날에 수원지사 하셨던 분한테도 잠깐 이렇게 조사를 했었거든요. 동생. 근데 그쪽으로는 안 갔는데 저한테는 이제 아무튼 동생이 배워보더니 이쪽이 빠른 것 같다고 실전으로 가르쳐 준다고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저는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저한테 또 맞는 거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근데 또 좀 약간 아이러니했던 게 동생이 그 동기들이 이제 나중에 한 1년 정도 안 그러니까 저보다 1년 전에 배웠는데 동기들이 이제 나중에 만나보니까 실제로 하는 분들이 다 하진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실전으로 배우긴 하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적용 안 해보면 나도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좀 조바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팀별 미션을 할 때도 좀 뭔가 실제로 아 이게 이제 잘 되면 실제로 공투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실전으로 들어갈 자세를 가지고 하긴 했었어요. 네, 첫 물건은 그렇게 했는데 초보 치곤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물건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 조사를 가서 우연히 거기에 이제 다가구 안에 있는 이렇게 번호를 했는데 아무튼 그 전에 전 주인이었고 그 전 주인이 무슨 새마을 금고를 전화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고에 전화했더니 아마 말소 기준 듣기가 새마을 금고에 이제 가압류 아니 근저당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이거를 최저가 이상으로 쓰면 다 커버가 되긴 하고 또 근데 이제 그 전 주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법원에서 나와서 조사할 때는 그 바뀐 그거를 계약서를 안 내고 새로 예전에 썼던 계약서를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금액이 더 높게 나온 거잖아요. 그 정보지에는. 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물어줄 돈은 더 물론 어차피 최저가는 정해져 있고 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막 그 사람이 그 새마을금 건 오히려 뭐 얼마 이상을 쓰면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원래 경매는 이렇게 내가 쓰는 금액도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거를 뭐 좀 자기도 이렇게 안 알려주는 게 원칙인지 아는데 무슨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주인 세대에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전세금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히 배당이 소송이 갈 것 같았어요. 그 새마을금고는 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초보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아래쪽에 이제 원룸이나 이런 거를 세를 놓으면서 그걸 버티면서 걔네들 소송 끝날 때까지 이제 봐야 되는 거였는데 버거운 거예요.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뭐 배당이 소송까지 가면은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이제 협회장님도 그 말씀드렸더니 일단은 그런 거를 아무튼 자세히 알려면 좀 만나봐야 된다 했는데 현장 조사에서는 만나긴 했었는데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뭐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거는 끝까지 조사하고 그냥 포기를 하기로 했고 사실은 이제 공투를 하려고 몇 명이서 이렇게
더 조사하고 더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좀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제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해서 저도 결국에는 저 어차피 혼자 들어가면 더 안 되니까 그냥 뭐 또 그 동기 누님이 되게 걱정을 하셔가지고 일단 그거는 거기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좀 아쉬움이 컸었어요. 그 일단은 조사는 엄청 했는데 또 그거를 또 저희 세미나 때 이제 협회장님이 이제 수익률도 이렇게 돌려봐 주시고 하니까 막 맨날 협회장님 이렇게 이제 수익률 많이 나오면 막 아름답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막 되게 막 저희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못했는데 가지고 결국에는 그래도 뭐 우리가 시세조사 하면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세조사 배우면서 실제로 이제 써먹어 본 게 그거였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 다음에 협회장님이 또 미션을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 법원까지 가서 입찰봉투 안에 그 금액 넣지 말고 떨어지기 미션이었는데 혹시 선배님들도 그것도 있으셨나요? 그건 그런 없으셨나요?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새로 아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한 4명 정도 저희가 이제 기수가 19명이거든요. 그래서 4명, 4명 어떻게 뭐 5명 이렇게 지역 가까운 분들끼리 짜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4명이 조사하고 또 다른 팀도 4명이 조사하고 아무튼 4개 정도 팀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도 이제 이렇게 실컷 조사했어서 수익률까지 돌려보면 되게 좋은 걸 알았을 때 그거를 안 들어가면 되게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번에도 일단은 실전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막상 이것도 혹시나 이것도 조사하다가 좀 또 그런 부담감 있으면 또 다들 이렇게 안 한다고 해갖고 또 이것도 그거 하면은 되게 또 아까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좀 들긴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저희가 뭐 칠곡에 그때 이제 이사님도 받으시고 해서 칠곡도 좀 거기에 얼마 안 된 빌라도 좀 알아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이래도 다른 누님이 하시면서 그 누님이 찾은 대구의 이제 동대구역 옆에 신암동의 다가구를 보게 됐어요. 그 누님이 이제 6가구 있는 데였는데 뭐 등기에는 5가구로 나왔는데 아무튼 1층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방까지 해서 6가구가 됐는데 그거를 그래서 하기로 했고 이제 조사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단 수익률은 높은 건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받을 때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무게는 안 좋았어요. 막 물도 새고 막 옆에 부동산도 되게 안 좋게 얘기하고 막 가면은 당연히 뭐 좀 더럽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다행히 이제 세입자들의 현장 조사 갔을 때는 이제 잘 보여주셔가지고 뭐 그래도 그 세입자는 그렇게 나쁜 식으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무튼 되게 좀 물도 새고 해서 되게 좀 아 이거는 그래도 수리할 게 꽤 있겠다 했고요. 그게 이제 저희 팀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한 형이 사업을 하는 형이 있는데 저희 그 팀에서 이제 그 형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약간 금액이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그 4명이 조사한 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 아까 처음에 그 대전 물건 조사할 때도 처음에는 한 4~5명이 조사하다가 혹시 이거 다른 그 대천명 팀에 있는 사람도 뭐 만약에 공투할 의향이 있으면 오면 안 될까 하니까 다 찬성을 해가지고 다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2명, 3명 정도가 더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아까 그 부담 때문에 이제 그 다 이제 그만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번 것도 그렇게 이제 그 형이 학습부장이거든요. 우석이 형이라고. 그래서 그 형이 이제 그 다른 4명 팀에서 한 2명 정도가 혹시나 같이 할 의향이 있냐. 왜냐하면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 또 그쪽에서 오케이를 했는데 그쪽도 사실은 4명이 조사한데 그 두 분은 그거를 투자할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 물건이. 그건 대구에 이제 두산동에 다가구였거든요. 그건 10가구 정도 됐는데 그거는 신암동보다 오히려 한 1년 정도 오래돼서 한 2000년식이었어요. 근데 그 전주인이 너무 막 그거를 의리여리하게 막 거기를 막 꾸며놨어요. 그래서 막 가면은 복도도 막 다 대리석 같은 걸로 돼 있고
아무튼 위에 막 천장도 좀 화려하게 돼 있고 막 뭐 일본 소나무 같은 걸로 막 목재로 돼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아 되게 좋아 보인다 겉으로는 그랬는데 이제 그거가 너무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너무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 그러니까 네 명이 그쪽도 이제 다른 팀이 조사를 했는데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누님이 안 들어간다고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하는 누님도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 두 명이서 혼자는 또 못 들어가니까 거기도 이제 그 두 분이 아무튼 저희 신암동 물건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회수가 다 될 수가 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쪽도 두산동도 회수가 다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두 개 다 들어가 버릴까? 이렇게 또 얘기가 돼서 결국에는 6명이서 되게 신암동도 들어가고 두산동도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였는데 그 신암동 같은 경우에는 협회장님한테 피드백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조사했던 거는 그쪽이 이제 막 재개발 때문에 아파트를 막 이렇게 그 주택단지를 부시고 아파트를 세우고 있었거든요. 이제 부수는 단계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앞으로 더 그러면은 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거의 저희가 못 넣었어요. 금액을 미래 금액을 뭐 양념처럼 넣으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걸 전혀 못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피드백 받으면서 그거를 해가지고 다행히 되긴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됐고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공투니까 뭐 어떤 서로 이렇게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하는 그 형이 이제 그런 저희가 흔히 뭐 부동산 같은 거 하면 계약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계약서를 좀 만드셨더라고요. 좀 대략 이렇게 이렇게 샘플처럼. 그래가지고 뭐 협회장님하고 이사님한테도 그때 피드백 받으면서 혹시 공투할 때 뭐 다른 또 주의사항은 없는지 여쭤보면서 하니까 그런 뭐 금액적인 문제나 뭐 일하러 갔을 때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지원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뭐 써놓으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계약서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초안으로 있긴 한데 사실은 그거를 사인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고 전혀 좀 되게 부실한데 그런 거를 이제 그 샘플을 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저희가 뭐 그렇게 막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 가지고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음. 근데 그 형이 만든 건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 해서 저희가 막 다 사인을 받진 못했고 뭐 결국에는 뭐 이렇게 수익은 어떻게 분배하고 투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대략적으로 써놓으셨더라고요. 업무 분담은 어떻게 하고 뭐 업무를 했을 때 얼마를 뭐 그 출장비 같은 거로 지급을 하고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그렇게 막 유심하게 서로 토론하고 이런 거는 못했고 제일 큰 게 이제 이거는 이미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보다 먼저 하셨으니까 선배님들도 저희도 이제 처음에 그 마침 그 6명 공투하는 사람 중에 이제 다들 법인을 세우니까 근데 이미 저랑 다른 분들은 그 물건들이 하나 정도씩은 들어있었어 가지고 그러면 섞이면은 되게 나중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법인을 이제 막 세워 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법인이 있었어요. 그 형의 법인이 있었는데 그 형 법인으로 이 두 개의 물건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보증금이나 이런 거는 처음에는 이제 n분의 1로 했다가 지금은 다시 다 이제 회수가 돼가지고 돌려받은 상태인데 다는 아니고 아무튼 반절 정도는 돌려받았는데 그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주식을 이렇게 양도해가지고 주식을 n분의 1로 갖고 있는 걸로 됐어요. 그 법인의 주식을요. 그래서 일단은 일은 뭐 다 각자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법인으로 그 물건 두 개를 다 넣어서 이렇게 했고, 그렇게 이제 주식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그, 그렇게 이제 낙찰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이제 수리를 하면서 그 아까 물 샌다는 신암동 거기는 그 전주인도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물이 많이 새서. 그래서 막 어디를 막 이렇게 뭔가 천장을 주차장 쪽도 막 메꿔 놓고 했는데
아무쪼록 저희도 이제 수리를 하면서 다행히 그 세입자의 뭐 오빠분이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하고 했긴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수리비가 2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 내부 안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주인 세대부터 해가지고 싹 다 뭐 도배하고 장판하고 뭐 전등하고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물 새는 것까지 하고 뭐 그런 것까지 해서 그 안으로 해결은 됐던 것 같아요. 수리는. 근데 오히려 대박이었던 게 그 아까 좋아 보인다는 두산동 쪽이 역시나 그 신암동보다 좋아 보이긴 했지만 1년이 더 됐잖아요. 거의 연식이 비슷했는데 2000년 초반식인데 아니나 다를까 물이 샜더라고요. 전에 주인도 그래서 뭐 임시방편으로 천장에다가 무슨 이렇게 판 같은 걸 대가지고 옆으로 벽으로 빼는 뭐 그런 것도 설치한 적이 있고 아예 그 맨 아래 원룸 같은 경우는 다 뜯어놨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잘 봐서 받고 나서 들어가 봐서 알았거든요. 딴 데는 되게 의리리한데 한 집은 좀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기도 이제 일단은 신암동을 누수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그런 것도 있었긴 했는데 거기는 이제 너무 위에 그런 석고보드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화장실도 다 막 이렇게 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처음에는 되게 헉헉 다들 난감했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거기도 그 위에 뭐 이렇게 다 수리를 하나하나씩 하면서 지금 뭐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은 이제 경험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입자 놓는 것도 이제 그때 이사님이 그 홍보하는 거 그런 거 해가지고 또 한 누님이 되게 저는 사실은 그 세입자 놓고 하는 거는 거의 적극적으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대구에 물건지가 있는데 다행히 울산에 있는 누님이 있어가지고 그 누님이 이렇게 세입자 그 홍보를 했더니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LH도 처음에 그 신암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처음 부동산 물어본 데는 막 다 안 된다 안 된다 막 그랬는데 대출이 많고 막 그래서 근데 또 어떻게 부동산에서 편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또 쓰면은 또 LH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결국에는 또 거기도 처음에는 다 회수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버돼서 회수가 남아버렸고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월세가 다 안 들어와서 그렇게 막 월세 수익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회장님께서도 그 피드백 해줄 때 결국에 뭐 수익률은 그런 전세금이나 주인 세대의 전세금하고 그렇게 회수되면서 얼마 뭐 내 돈이 안 들어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거의 관건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뭐 주인 세대도 전세가 잘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두산동의 그 대박 그 방은 아직 다 수리가 안 됐어요. 워낙에 그 1, 2월에 그 위층에서 그러니까 그 2층에서 뭐가 새가지고 아래층이 막 이렇게 또 젖었었는데 그래서 아래층을 막 다 뜯어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그 뒤로 안 새는 건 확인했는데 또 저희 이렇게 동기들이 그 위에를 세입자를 들여서 살아보는 거를 확인하고 그래도 안 새면 또 하자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쪼록 지금도 되게 그러니까 협회장님도 그 얘기를 얼핏씩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투하면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뭔가 이기적이거나 뭐 악의 같은 짓을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저가 거기서 막는데요. 다들 뭐 누님 형님들이 막 다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시고 막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세입자 놓을 때는 많이 못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이렇게 수리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영은 거의 뭐 맨날 싱크대만 이렇게 계속 각 방에 막 싱크대 하다 보니까 그 업체하고 연결이 되니까 계속 막 싱크대 이제 너무 이렇게 하게 됐고 뭐 한 누님은 전등 뭐 또 다른 뭐 도배장판 하면서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듣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가지고 하면서 아, 나 혼자도 다가구 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구도 또 따로 제가 이제 낙찰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한 거는 있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천안에 있는데 그건 다행히 이제 관리업자가 있더라고요. 그 천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구도 이제 관리업체를 쓰기도 한데 저희도 그 두산동은 관리업자를 쓰는데 그 거기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일단 근데 이제 그런 관리업자한테 일을 시킬 때
내가 이거를 수리할 때 이 정도 드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알잖아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수리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싼 거구나. 이런 게 조금 왔던 것 같고요. 아무쪼록 그거를 하면서 또 경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처음에는 아예 그러니까 다가구가 뭔가 이렇게 크게 한 바퀴 굴러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횟수가 또 많이 될 수 있고 하니까 되게 하고는 싶었는데 좀 경험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았는데 사실 저희가 공투로 한 것도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얼마 조금씩 어차피 n분의 1이니까 조금씩 남더라도 일단 경험을 해보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협회장님도 그런 거가 있으면 또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얘기도 세미나 때도 하셨긴 했었고요. 어,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은 아직은 그 두산동의 그 대박 방은 아직 수리가 다 안 됐고 아직 그 확인 이제 위에 방에 세입자를 들여가지고 거기가 아마 살아보고 더 안 새면 그때 더 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돼서 아직은 그쪽도 한 방이 한 옥탑에도 좀 뭐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전주인이 막 되게 꾸며놨어요. 데크도 하고 했는데 막 거기가 맨날 겨울마다 보일러가 동파된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아예 그 호스를 없애려고 하다가 그냥 또 살려보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약간 그 3층에 거기 옥탑이 4층인데 3층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뭐 방 하나 더 주는 식으로 해서 한번 모집을 해보자고 또 관리인도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도 한번 그거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의외로 또 사람들이 아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 전세가는 그대로 좀 올려서 받고 하는 게 있었어 가지고 일단은 거기도 좀 일단은 세는 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저희는 이제 새해를 거의 이제 하려고 마지막에 이제 남은 방들 하려고 하고 그 남은 그 수리 더 마저 하고 할 예정입니다.